여러분, 대한민국에 쉽게 말하면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요, 높습니다. 이게 영국 다음이에요. 영국 다음. 영국 다음 대한민국은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면요,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 정부 정책을 불신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까지도 더 어렵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도표예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20년은 지난해죠. 그죠? 지난해까지 주요 20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2등이에요. 2등. 영국이 제일 큽니다. 81.1이고요. 한국이 43.7입니다. 브라질이 41.6입니다. 아일랜드가 40.2고요. 호주가 39.7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책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경제 불확실성 지수는요,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교 스콧 베이커라는 교수가 개발한 지표인데, 이 지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이 얼마나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각국들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언론에 보도된 그 경제 불확실성과 관련된 단어들을 계속 조사해요. 빈도수도 조사하고 양도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산출하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썼던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더라. 그러니 경제가 망가지거더라. 뭐 이런 결과인 거죠. 지금 영국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이유는요, 뭐 간단합니다. 블랙시트입니다. 블랙시트. 아일랜드가 높은 이유도 마찬가지 블랙시트예요.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를 하니까 그에 대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브라질이 이렇게 큰 데는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여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도 거기에 버금가는 지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경제 불확실성 지수라는 건 덕락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덕락이.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덕락이 없어요. 스페인하고 대한민국은 계속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점점 더 떨어지고, 경제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소비를 안 합니다.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해요. 정부 정책을 안 믿으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경제 정책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10%가 만약에 증가했을 때는 주가는 1.6% 떨어지고요. GDP는 0.1% 떨어지고요. 설비 투자액은 0.3%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 10% 높아지면요. 그런데 우리는 43.7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좀 없었죠. 대표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대표적인 게 아마 원전일 거예요. 원전. 탈원전 한다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탈원전 하겠다 이러면서 2020년, 2024년에 26기인 원자력 발전소를 2083년까지 연기로 만들겠다는 거, 연기, 없애겠다는 거예요. 2083년까지 없애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탈원전 정책을 쓰면서 실제 문재인 정부는
예,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는 탈원전하면서 없애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해외에는 수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완전히 여기서 이제 언밸런싱이 나옵니다. 언밸런싱이. 말도 안 되는. 네, 보라트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코로나 목적이 전 세계 통제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예,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중성 자체가 결국은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그 이중성이 경제 신뢰를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니까 경제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더 웃긴 거는 바로 이 지표예요. 이 지표. 탈원전 한다면서요. 그런데 웃긴 건 원전 비중이 더 늘었어요. 탈원전 하기 전하고 지금 비슷해졌습니다. 2016년에 원전 비중이 30.8%였습니다. 2020년에 29.5%예요. 이렇게 되니 정부가 경제 정책을 내놓은들 믿겠어요? 원전 하나만 해도 이런데 탈원전 한다고 온 나라가 날렸어요. 5년짜리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1등을 만들어 왔던 기술을 사장시킨다.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 다 조진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중성 자체가 결국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고 그 불확실성이 기업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주회사 제도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주회사 제도 허용 장려했잖아요. 허용하고 장려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주회사 제도 다시 규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또 어때요? 부동산 시장은 임대사업자 해라 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임대사업자를 마치 투기꾼인 것처럼 지금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투기꾼.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깨졌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정책의 이중성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키웠고요. 또한 이념적 어떤 정책들이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국가예요.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시장경제에 합당한 정책이 필요한데 글쎄요. 그랬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